그날 70이 넘은 그의 식탁 위에 수저가 2개 놓였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겐 그게 생각보다 큰 일이었습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는 수저를 하나만 놓던 사람이었거든요.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낸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혼자 식사를 하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 잠드는 일.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지면 사람들은 더 이상 외롭다는 말조차 입에 올리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익숙해진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 하나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아주 사소한, 누군가는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은 변화 말입니다. 그는 70이 넘은 나이에 이미 10년 넘게 혼자 살아왔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난 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바빴고 그 역시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차리는 일은 이제 기계적인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통 2개를 꺼내고 전기밥솥에서 밥 한 공기를 떠서 식탁에 놓습니다. 국은 끓이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기에 국을 끓이는 건 번거로웠고 무엇보다 국을 끓인다는 행위 자체가 왠지 모를 쓸쓸함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식탁 위에는 언제나 수저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늘 같은 자리에 같은 방향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에게 식사란 배를 채우는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그가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려던 참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옆집에 김 여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다들 김 여사님이라 불렀죠. 김 여사님 역시 혼자 사는 사람이었고 복도에서 가끔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저 김치를 좀 담갔는데요. 김 여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밀폐용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혼자 드시기엔 많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 나눠 드시라고요.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김치통을 받았습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고 김 여사님도 짧게 인사를 하고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그는 김치통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김치를 받은 것이 어색했던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을 떠올리며 음식을 나눠주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오랜만에 국을 끓였습니다. 사실 김치만으로도 저녁 한 끼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냉장고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된장, 두부, 파 한 뿌리, 감자 2개. 그는 천천히 재료들을 꺼내 도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칼질을 하는 동안 그는 자신이 왜 이러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치만 식탁에 놓으면 뭔가 허전할 것 같았고 그 허전함을 채우고 싶었을 뿐입니다. 국물이 끓기 시작하자 집안에 오랜만에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며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국은 배가 고파서 끓인 게 아니라 누군가가 생각나서 끓인 국이라는 걸요. 식탁 위에 국그릇을 놓고 나서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언제부턴가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식탁이 달라 보인다는 것을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평소보다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뒤에도 한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무슨 반찬을 해볼까? 그 생각 자체가 오랜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혼자 식사를 했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간단히 때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찬을 하나 더 만들어 보기도 하고 국을 끓이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를 스스로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뭔가 달라진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 뒤로도 복도에서 김 여사님과 몇 번 더 마주쳤고 그때마다 짧은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하다는 이야기, 시장에서 고등어가 싸다는 이야기, 김 여사님의 비닐봉지에서 바다 냄새가 살짝 올라오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소한 대화들이었지만 그는 그 짧은 순간들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김 여사님과 마주쳤습니다. 김 여사님 역시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김 여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지난번에 드린 김치 말인데요. 그가 김 여사님을 바라봤습니다. 너무 셌죠? 제가 짜게 담그는 버릇이 있어서. 그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밥상이 좀 사람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이 끝나자 김 여사님은 잠깐 숨을 멈춘 듯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삼킨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셨구나. 김 여사님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김 여사님의 층에 도착했고 문이 열렸습니다. 김 여사님은 내리면서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먹는데도 가끔 반찬을 여러 가지 해놓곤 해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말 끝에 조용히 한번 웃고는 복도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둘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층에 도착해 집으로 돌아온 그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이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의미를 그는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김 여사님을 만나면 뭐라고 말을 걸어볼까 하고 말입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아파트 복도에서 김 여사님과 마주쳤습니다. 김 여사님도 이제 막 집에 돌아오는 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동시에 인사를 했고 그 우연에 서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한번 숨을 고르고 말을 꺼냈습니다. 저, 혹시 괜찮으시다면 김 여사님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저녁 제 집에서 같이 드실래요? 장을 봐왔는데 혼자 먹기엔 좀 많이 샀거든요. 말을 마치고 나서 그는 자신이 너무 갑작스럽게 말한 건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반찬 하나 가져갈게요. 그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세요. 제가 준비할게요. 김 여사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빈손으로 갈 순 없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서둘러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정돈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부산하게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식탁을 깨끗이 닦고 오래된 신문들을 정리했습니다. 현관 쪽 불도 환하게 켜두고 거실 조명도 밝게 했습니다. 괜히 오해가 생길까 싶어
집안을 최대한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냉장고 안을 살폈습니다. 장을 본 지 얼마 안 되어 재료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두부를 부치고 시금치를 데쳐 무쳤습니다. 손이 느렸지만 마음은 급했습니다.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김 여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접시에 담긴 무나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많이 준비하진 못했어요. 김 여사님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는 김 여사님을 안으로 안내했고 김 여사님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그 위에는 처음으로 수저가 2개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이 그것을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 역시 자신이 놓은 수저 2개를 바라보았습니다. 앉으세요. 그가 말했고 김 여사님은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식탁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말했고 그 우연에 서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된장찌개, 두부전, 시금치나물, 김치. 하지만 그날의 그 음식들은 어느 때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둘은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날씨, 시장,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요한 건 대화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였습니다. 식사가 끝났지만 두 사람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 한 잔을 더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저녁을 먹은 것 같아요. 김 여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덧붙였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같이 드실래요? 김 여사님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김 여사님의 눈가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좋아요. 그날 밤 김 여사님이 돌아간 뒤에도 그는 식탁 위의 수저를 치우지 않았습니다. 2개의 수저를 그대로 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저 2개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쓸지도 모르니까. 그는 중얼거렸고 그 말이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의 집에서, 때로는 김 여사님의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특별한 약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복도에서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하고 물었고 상대방은 좋아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 먹는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냉장고에 재료를 채워 넣을 때면 자연스럽게 두 사람 분량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에 가서도 이건 김 여사님이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식탁 위에 수저를 놓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제 습관적으로 수저를 2개씩 놓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혼자 먹는 날에도 그는 일단 수저를 2개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아, 오늘은 혼자구나. 하고 깨닫고는 그래도 그 수저를 치우지 않았습니다. 혼자 식사를 하면서도 그는 빈자리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어도 왠지 그곳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말 대신 국물과 반찬으로 안부를 전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저녁이 어느새 일주일에 사흘, 나흘이 되었고 두 사람은 그 변화를 특별히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추운 저녁 복도에서 김 여사님과 마주쳤을 때 김 여사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감기 기운이 좀 있어요. 김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김 여사님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푹 쉬세요. 약은 드셨어요? 네, 먹었어요. 따뜻한 걸 드셔야 하는데. 그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는 삼계탕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지만 그는 정성스럽게 닭을 손질하고 인삼과 대추를 넣어 푹 끓였습니다.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자 그는 보온병에 삼계탕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김 여사님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김 여사님은 약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몸이 안 좋다니까. 이거 드시고 푹 쉬세요. 그가 보온병을 건넸습니다. 김 여사님은 보온병을 받아들고 한참을 그를 바라봤습니다. 김 여사님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 같았지만 그는 못 본 척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여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마음을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김 여사님이 나았을 때 김 여사님은 그에게 정성껏 만든 잡채를 가져왔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고마움의 표시였고 동시에 나도 당신을 걱정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뒤 이번엔 그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날 저녁 김 여사님은 파스와 함께 죽을 끓여왔습니다. 제가 허리 아플 때 먹으면 좋더라고요. 김 여사님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는 김 여사님의 배려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아프면 챙기고 누가 힘들면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두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봄이 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벚나무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잠깐 산책이라도 하실래요? 김 여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란히 걸으며 벚꽃을 올려다보고 가끔 지나가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의 손이 김 여사님의 손과 가까이 있다는 걸 의식했습니다. 손을 잡아야 할까? 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김 여사님의 손이 먼저 그의 손을 살짝 스쳤습니다. 우연인지 의도인지 알 수 없는 짧은 접촉이었습니다. 그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릴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산책 때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김 여사님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거의 매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같이 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여름 저녁이었습니다. 선풍기 바람을 쐬며 수박을 먹고 있을 때 김 여사님이 문득 물었습니다. 우리
무슨 사이일까요?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꼭 이름을 붙여야 할까요? 김 여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하네요.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냥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함께 있는 거죠. 김 여사님이 그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그냥 같이 밥 먹는 사이로 해요. 그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같이 밥 먹는 사이 좋네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인이라는 말도 부부라는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고 서로를 생각하고 일상을 나누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완벽한 관계였습니다. 물론 모든 날이 평화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소한 일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텔레비전 채널을 두고 일이었습니다. 그는 뉴스를 보고 싶었고 김 여사님은 드라마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 제가 집에 가서 볼게요. 김 여사님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어 김 여사님을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드라마 봐요. 뉴스는 나중에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두 사람은 서로 양보하려 했고 결국 둘 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참 우습네요. 김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결국 둘은 드라마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뉴스 다시 보기를 보기로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게 가장 공평했습니다. 그날 그들은 다투지 않았는데도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같이 있다는 건 그렇게 웃을 일이 늘어나는 거라는 걸요. 어느 날 그의 딸이 불쑥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녁 시간이었고 마침 김 여사님이 와 있을 때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고 수저가 2개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분은?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소개했습니다. 옆집에 사시는 김 여사님이야. 가끔 함께 저녁을 먹는 사이고. 딸은 아버지와 김 여사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불편하진 않으세요?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불편하면 내가 먼저 말했겠지. 그리고 김 여사님을 잠깐 보고는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잘 먹고 있어. 걱정 마. 딸은 잠시 김 여사님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여사님도 괜찮으세요? 김 여사님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덕분에 밥을 잘 먹어요. 딸은 두 사람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아버지. 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기 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그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걱정, 안도, 그리고 축복. 딸이 돌아간 뒤 그와 김 여사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김 여사님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가을이 되었고 처음 김 여사님이 김치를 건네주었던 그날과 비슷한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문득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반찬 2개와 밥 한 그릇으로 저녁을 때우던 날들. 수저 하나만 놓여 있던 식탁.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그의 식탁 위에는 수저가 2개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처음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놓여 있습니다.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김 여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들은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1년 전에 김 여사님이 김치를 주셨죠? 김 여사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그때가 시작이었네요. 그렇죠. 시작이었어요. 2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고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낼까요? 김 여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서는 저녁을 못 먹을 것 같아요. 김 여사님이 웃었습니다. 저도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 속에는 지난 1년의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끓인 국, 나란히 걸었던 벚꽃길, 서로 챙겨주었던 작은 마음들. 그 모든 것이 2 사람을 지금 이 자리로 이끌어왔습니다. 식탁 위의 수저 2개가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먼저 몫을 하나 더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녁은 늘 2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어떤 관계는 거창한 시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드라마틱한 고백도 화려한 약속도 없이 시작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저 옆집에서 건네받은 김치 한 통으로 시작해서 함께 차린 식탁으로 이어지고 나란히 걷는 산책로에서 깊어지는 관계 말입니다. 2개의 수저가 놓인 식탁, 그것은 단순히 함께 식사를 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군가와 일상을 나누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더 조용하고 더 진실된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발견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는 지금 수저가 몇 개 놓여 있나요? 혹시 혼자 먹는 날에도 2개를 놓아두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차린 식탁의 따뜻함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마음이 먼저 수저를 하나 더 놓아두는 밤이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말로 다하지 못한 마음을 조용히 따라가 보겠습니다.